여러분,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 이 한 권의 책 안에 담았습니다. 주가 폭등 20가지 급소,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이경주TV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과 공매도, 그 불편한 동거,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셀트리온하고 공매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공매도가 이슈죠.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인데, 일단 그 공매도가 뭔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냥 그 핵심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매도가 이제 차입 공매도가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그전 일단 셀트리온 하면 또 우리 공매도 세력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려 왔죠, 그동안.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공매도를 하면 치가 떨리죠. 예, 근데 그 공매도는 이제 차입 공매도가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남한테 빌려다가 먼저 파는 거죠. 반면에 무차입 공매도는 차입하지 않고 그냥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는 그 합법인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죠. 지금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근데 그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그 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예,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적발돼봐야 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까, 예,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공매도가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죠.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찬성이고요. 그 왜 그러냐면 뭐 공매도가 흔히 그러잖아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뭐 순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공매도의 순기능은 그들이 말하는 순기능. 예. 과도하게 뭐 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그 적정 그 주가로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공매도다. 뭐 버블 낀 종목을 그 거품을 꺼트려 가지고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이제 순기능이고, 역기능은 주가를 계속 오르지 못하게 과도하게 위에서 찍어 누른다. 뭐 그런 거를 또 역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거는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거는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기능 자체는 그거는 어차피 좀 기간을 두고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실적 그런 부분과 어차피 동행하는 부분이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뭐 그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냅둬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그 지금 뭐 청원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매도에 뭐 순기능, 역기능, 나발이고 뭐 그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말은 뭘까요? 불공정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뭐 통계를 보면은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요. 외국인 비중이 74%랍니다. 74% 거의 뭐 절대 다수죠, 거의. 그리고 기관 비중은 25%, 반면에 개인 비중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차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총 67조에 달하는데,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 67조 원에 달하는 대차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빌려주려고도 안 하죠, 잘. 그래서 반면에 개인은 이제 대주거래라는 게 있긴 하는데 이것도 제약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상환하는 기간도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상환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빌릴 수 있는 그 주식의 종목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폐지 안 하고 아까 그 뭐 숨기는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유지를 할 거라면 일본처럼 개인도, 우리 개인도
그 기관과 외국인과 그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 공매도를 쉽게 좀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스템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저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거는 완전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수법을 보면 아주 뻔한 수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네가 일단 그 대량으로 공매도를 치죠. 공매도를 쳐놓고 이제 그 보고서가 일단 첫 번째 보고서를 내죠. 보고서를 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를 뭐 말도 안 되게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도 의견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낸다든가 비중 축소가 매도하라는 뜻이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또 이용하죠. 그래서 악의적인 그런 그 자기가 공매도 친 기업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기사가 많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이게 다 유택의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인데 외국에서는 그게 합법이라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법적으로 뭐 문제될 건 없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셀트리온이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세력의 타겟 시대 갖고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시달려 왔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근데 그 셀트리온의 그 뭐랄까 공매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세력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여요. 대충 골드만삭스하고 메릴 린치하고 모건 스탠리 이쪽이 이제 주로 그 공매도 세력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쓰는 수법처럼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 셀트리온 관련 리포트를 낼 때 악의적으로 많이 리포트를 낸다는 거죠. 예, 터무니없이 뭐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공매도 수량, 공매도 금액을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6일 오늘까지 약 한 달치인데요.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걸 파악하실 때는 공매도 수량과 공매도 금액이 있는데 사실 공매도 금액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뭐 빠지면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잔고 금액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 일단 잔고 수량이 더 중요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2월 28일 날 그 잔고 수량이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매도가 그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라고 했는데 빌려다 팔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안 갚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수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잔고 수량이란 게. 그래서 628만 주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그 한 달 정도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1월 21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657만 4,362주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약 한 30만 주가 채 안 되게끔 약 30만 주 조금 덜 되게 좀 늘어난 상태고 공매도 그 수량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동안 셀트리온 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갔고 지금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2조가 넘는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금액으로만 환산을 했을 때 잔고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셀트리온가 지금 부동의 1위에요. 부동의 1위. 부동의 1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 거고 역시 셀트리온이 아쉽게도 안타깝지만 부동의 1위라는 사실을 근데 뭐 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공매도 금지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3월 15일 날로 이제 그게 금지 기한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좀 여기저기서 좀 시끄럽죠, 지금. 그래서 그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풀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 여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박용진 그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적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그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슈가 좀 정치권에까지 지금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근데 금융투자협회 그 모 회장님께서는 뭐 공매도 금지를 지금 연장하면 안 된다, 이제 풀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들 또 반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융투자협회는 뭐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가 그 증권사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이게 공매도가 계속 금지가 돼버리면 자기네들고 스스로도 따먹을 수가 없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아마 이거를 쉽게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거를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제 예상인데 아마 그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무적으로만 판단을 해보자면 그 4월 달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뽑는 보궐선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이 동학개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의견을 그냥 완전히 개 무시, 말 그대로 멍멍이 무시만은 못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장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한 내용은 뭐 그 정도인데요. 지금 그 하나 또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 이게 1월 25일자 어제 날짜 기사네요.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월 허가할 듯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큐로나주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25일 2021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문가 3중 자문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철저한 안전을 검증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2월 중으로 백신 치료제 허가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신이고 이 항체 치료제하고 백신이랑 지금 같이 심사를 하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약처의 올해 목표는 코로나19 백신 5건 치료제 3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5건 치료제 3건 이상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될 전망이다. 레키로나주는 앞서 식약처 검증 자문단으로부터 허가 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0만 명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제품 생산을 마쳤다. 올해 그리고 250만에서 약 3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예, 승인이 날 것 같긴 하고 다음에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2021년 1월 14일 날이죠. 마이너스 7.6% 그래서 7.6%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35만 2,500원으로 끝이 나가지고 그 뒤로 쭉 빠졌어요. 계속 쭉 빠지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다가 오늘 지금 그 2021년 1월 26일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38분인데요. 지금 주가가 현재 주가가 32만 2,500원, 32만 3천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윗꼬리가 조금 살짝 달려 있네요. 달려 있고 지금 여기 그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잠깐 볼게요. 보면은 좀 이게 저도 조금 지금 많이 좀 답답한 상태인데 지금 거래량이 그 오늘 같은 경우에 110만 주가 살짝 넘고 있어요. 근데 25일, 22일은 100만 주가 안 됐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1월 19일 날 330만 주로 거래량이 터졌다가 그 뒤로 좀 많이 줄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은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죠.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이날은 5일 연속 내다 팔다가 다시 또 이틀 사들이고 또 3일 연속 내다 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파는 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날이 언제죠? 1월 8일부터 지금 계속 내다 팔고 오늘 약 2만 9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수급이 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힘이 없어요. 힘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오늘 이거죠. 오늘 거래원별로 보면은 키움증권에서 16만 5천 주, 미래에셋 대우에서 13만 주, 신한투자에서 10만 주. 오늘 신한투자가 오늘은 좀 잠잠하네요. 10만 주. 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갔고 총 58만 4천여 주가 됐고, 반면에 이걸 키움에서 또 17만 8천 주를 받아갔네요. 그래서 매수 합계가 61만 4천 주 정도 되고, 그래서 수급도 뭐 그냥 삐까삐까 하고 지금 관망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주가 전망을 해본다면, 저는 이 주가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미국, 유럽 이쪽에서 이제 그 레키로나주가 계속 나느냐 안 느냐인데, 승인이 나기는 나겠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무리 없이 승인이 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다 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승인이 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승인이 날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높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승인이 나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저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하락을 하고 그 승인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재료가 이제 나와줘야겠죠. 그 또 다른 재료가 뭐가 될까요? 실적이겠죠. 실적. 예, 그래서 그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과 연결이 돼서 호실적이 되면 주가는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 걱정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공매도 금지 연장이 만약에 안 돼서 공매도가 풀려버리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주가에는 타격이 갈 거예요. 특히 셀트리온의 그 아주 강골 그 공매도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미친 듯이 또 빌려다 팔겠죠 이제. 그래서 좀 이것도 타격이 가긴 갈 텐데, 옛날만큼 그 수년 전만큼 그렇게까지는 공매도 세력이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다면 뭐 이 사람들도 아마 자기네가 그 수익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공매도 세력도. 그래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에 하나 금지가 풀리면은 이것도 좀 약간은 악재로 봐야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뭐 크게 뭐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셀트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공매도 위주로만 좀 말씀을 앞부분에 공매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과 공매도 그렇게 제목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